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 동안에 미국 쪽에서 좀 악재성 이야기가 좀 들려왔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신만만했죠. 뭐 이건 독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도 이 병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게 아니라 안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 하나에 만들어져 버렸던 그런 올 상반기 초반에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금요일에 다 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또 중국이라든가 대만, 홍콩 이쪽 같은 경우는 추석을 명절을 쉬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아서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기사가 나고 나서 장 후반에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또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뭐 10%까지 올라갔었지만은 그날 또 많이 또 꼬리를 달면서 많이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 기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영향을 좀 받았어야 했는데 생각보다도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가느냐가 또 중요한 좀 상황도 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확진이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을 통해서 된 거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켈리앤 코네이 전 백악관 선임 고문, 그 다음에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 등 최근 측근들이 코로나의 양성으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원이죠. 릭 누나 백악관 보좌관이 검사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판정이 됐다라고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백악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셧다운이 됐다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의회 쪽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상원 쪽에도 2주간의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백악관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백악관 직원들과 또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접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셧다운이 불가피하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어떤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일정 부분 예측은 할 수도 있지만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제 대응으로 가는 상황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훨씬 더 좋고, 또 그런 종목들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악재가 만나서 흔들리게 되면은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이 깊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시장에서 소문난 주식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요, 그런 종목들은 상방보다는 하방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골이 깊었던 종목들 있죠.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들, 골이 깊었던 종목들은 여기서 골에서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종목들은 골에서 골에 빠지지만은 어때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열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예측도 할 수 있지만은 예측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7이 대응의 영역이고 3이 예측의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크게 우리가 대응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닥주를 하라는 말씀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또 바닥주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런 악재가 나와도요 크게 흔들리지를 않으세요. 왜? 어차피 그런 악재들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 끝나고 나서 회복하는 속도에 있어서는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애들이 훨씬 더 좋은 현상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또 봤을 때 여러분께서 왜 바닥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은 이 악재를 통해서 시장의 추세가 꺾이면은, 이거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요 일시적인 반응이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추세를 돌려세우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추세예요. 추세가 살아있느냐, 추세가 꺾여 있느냐.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는요 어떤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어때요? 파급력이 크지만,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일정한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게 미비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악재 같은 경우는 크게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다시 한번 결론해서 말씀드리면, 추세가 살아있게 되면요 악재는 발생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호재가 나오면은 크게 반응을 하고, 추세가 꺾여있면요 어때요? 악재는 크게 받아들이고 호재는 미비하다. 그래서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추세가 꺾인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그 과거에 이 북한에 김정일 사망이 발생했을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추세가 살아오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그 악재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가 11년 12월 17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2월 17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19일에 이 다우 지수가 종가 기준 0.84, 장중에는 1.1%좀 빠졌는데,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어때요?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일정한 약간의 그 영향을 받았지만은 추세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다. 이때 이제 주가의 지금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어때요? 추세가 살아서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도 그 악재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악재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 부근에서의 이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게 바로 이 추세를 꺾을까봐, 그게 가장 지금 두렵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확진이 되었을 때 바로 처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더 이상 좀 심각하지 않게, 이 질환이
악화되지 않게끔 억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제네론이라고 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리제네론을 복용을 했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리제네론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복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제네론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 하면은 뭐 삼청당 비약이라든가 알테오젠, 그 다음에 미래에셋벤처 투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그 다음에 한미약품 등이 좀 연관 종목으로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 또 투약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때요? 투약이 돼가지고 지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국의 존슨 총리도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단지 이제 그 염려가 되는 게 고령이니까 70대 중반의 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염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뭐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 어떻게 되든지 해결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그 의회가 2주간의 셧다운이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좀 의견이 되겠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렘데시비르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리제네론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뭐 방송에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테마로서 좀 많이 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관련주를 보시면은 파미셀이라든가 뭐 신풍제약, 신혼생명과학, 뭐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뭐 한올바이오,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뭐 에스티팜, 유한양, 뭐 BC월드 제약, 뭐 일양약품, 뭐 셀트리온, 뭐 오상자일, 에스티팜 이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보면 BC월드 제약을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3월대로 올라갔다가 좀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때요? 추세가 좀 계속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영향을 좀 뭐 크게 영향을 주더라도 금방 또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추세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고점에서 꺾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악재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닥에서 잘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그 추세가 바닥에 장기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그 장기 하락의 추세가 바닥을 찍는 그 추세였다. 추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찍는 그런 추세가 좀 나왔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잘 다져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졌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악재가 추세를 꺾을 수가 있다. 꺾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열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바닥주가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은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